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컨테이너, 변수를 묶어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서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해라 라고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변경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면 내가 게임에 그 세 마리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세 마리가 다 죽을 때까지는 내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게임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떠한 상태에 의해서 어떠한 스테이터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변경될 때 쓰는 조건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조건문이 타 언어보다 조금 더 간단해요. 타 언어에서는 주로 조건문을 나타내는 구문이 크게 if문과 스위치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스위치문을 제공하지 않고요. if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에서도 if문과 스위치문을 제공을 하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조건문을 쓸 때 사용되는 구문은 if문이고요. 스위치문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스위치문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이긴 하는데 if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if문만 제공한다고 해서 파이썬이 꼬물딱지 언어냐? 그렇지 않아요. if문만 갖고 충분히 모든 분기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if문은 크게 세 가지, if문과 if else문, if else if문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입니다.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을 분개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건데요. 어떠한 조건을 걸어줍니다.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고 있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결과적으로는 true and false, 불리한 데이터 타입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실행이 되고요. 조건에 만족이 안 되는 경우, 즉 false가 반환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이런 실행의 분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스를 한번 보면 num1과 num2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num1에는 20이 담겨 있고 num2에는 30이라는 값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만약에 if문은 이렇게 구조가 나갑니다. if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로 묶습니다. 이 소괄호 안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if문의 구조는 if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식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true and false, 불리한 데이터 타입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콜론을 찍어줍니다. 콜론을 찍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콜론 다음에 이 조건식에 만족했을 때 실행돼야 되는 구문이 있겠죠. 그 구문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다음에 명시해 주는데 이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를 안 하면 그냥 if문이 종료됐다고 컴퓨터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실행문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즉 이 조건의 결과값이 true일 때 실행문의 실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1이 num2보다 크다. num1은 20이고 num2는 30이니까 크지 않죠. 그래서 이 실행문을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 안 하겠죠. num2는 num1보다 크다. 이건 맞죠. 그래서 여기는 실행되겠죠. 그래서 20이 30보다 크다라고 실행을 했고요. num1과 num2가 같지 않죠. 그래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참고적으로 프린트 구문할 때 프린트 함수의 포맷이라는 포맷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프린트 함수를 쓸 때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됐건 작은 따옴표가 됐건 따옴표를 묶고 그 안에 이렇게 중괄호로 아규멘트 값을 하나씩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0, 1을 지정해 줘요. 그 다음에 점 접근 제한 저기 접근자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포맷을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함수에 num1과 num2를 담아주면 이 num1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1이라는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출력이 됐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 num1과 num2죠. 그래서 num1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걸 좀 풀어서 보면 제 상태에서 num1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num2가 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로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서 이걸 다 해체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요거는 이제 있어야 됩니다. 따옴표를 묶은 거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얘도 없어지고 이 이하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얘가 20이고 num2가 30이죠. num2가 30, 20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쓸 때 포맷 함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문자열로 묶어요. 문자열로 묶는 건 우리가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됐건 큰 따옴표가 됐건 따옴표를 묶죠. 묶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기술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기술을 해도 돼요. 그대로 다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어떠한 변동값, 유동적인 값이 들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포맷이라는 함수 뒤에 이렇게 아규먼트 값을 하나씩 지정해주고 이 값이 순차적으로 인덱스에 따라서 아규먼트 번호에 따라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찾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열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num1이 있고요. num1이 20을 담고 num2가 뭐 30이다. 이 상태에서 조건문. 자,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라는 조건은 소괄호 안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num1이 num2보다 큰 경우에 실행을 해라. 코드 블록은 반드시 이렇게 콜론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엔터를 치면 당연히 들여쓰기가 되는데 들여쓰기 됐다고 요거를 다시 들여쓰기를 없애고 여기다가 실행문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지 이 들여쓰기 한 부분까지가 이 부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점 포맷 함수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num1 아이고 num2 이렇게 쓰고 포맷 함수에 들어갈 게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 두 개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번 1번 그 다음에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됩니다. 거짓이죠. 여기서 나오는 값이 폴스가 나오죠. 폴스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이 실행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하지만 이걸 좀 바꿔볼까요? 자, num1이 num2보다 작다. true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true가 됩니다. 그럼 이건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20이 30보다 크다라고 출력, 프린트인 내용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 포문의 구조에서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코드 블록을 나타내는데 이 포문이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다시 그 들여쓰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지 다음 실행에는 다른 문을 또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포문에서 같다라고 해볼까요? 같다.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변경 안 했네요. 네. 자,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떨어져요. 저기 인터프린터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 블럭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되고, 들여쓰기 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f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if은 if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어떠한 조건만 넣어주면 돼요. 어떠한 조건일 때 실행을 해라 라고. 이 조건에 참이면 들여쓰기 한 부분, 코드 블록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 else가 있어요. 자, 위에서 살펴본 if문은 if 문 안에 있는 조건식이 true일 때만 실행을 합니다. true이지 않을 때, true이지 않을 때는 전혀 이 실행문이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if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if else는 조건에 만족을 해요. true인 경우에도 내가 어떠한 실행문을 적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false예요. false인 경우에도 실행을 해라. 마치 뭐 아니면 도예요. 흑백 논리처럼 이거 할 때는 이거 실행하고 저거 할 때는 저거 실행해라. 그죠? 그래서 if문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if문 안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조건식을 하나 써줘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이 true이면 어떻게 해라? 여기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해라.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게 true, 참이 아닐 경우에는 어디? else 이하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먼저 나온 부분이 true일 때 실행하는 거, else 이하에 있는 구문은 false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갖다가 수정을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num1이 크다라고 해볼게요. 거짓이죠. 자, 그럼 여기가 거짓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여기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다시 거짓이면, 이게 참이 아니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다 여기 실행해라. 이것도 코드 블록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좀 재사용하면 넘버 1이 크지 않다니까 얘는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0은 3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if, else 조건에 만족을 하면 여기가 실행되고요.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다 여기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코드 블럭 이렇게 들여쓰기로 표현한다는 거 파이썬만의 좀 특징이에요. 이게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if문 쓰면 if, 그리고 뭐 자바나 C++ 쪽 보면 if 한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식을 써줘요. 쓴 다음에 코드 블록을 저렇게 안 놨다 콜론으로 안 하고요. 보통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들여쓰기를 해서 입력을 하던, 이렇게 하던, 아니면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중괄호가 코드 블록을 딱 명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콜론 하나 갖고만 하죠. 하나 갖고만 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안 하면 그거는 실행문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else, if문에 대한 else 이것도 조건식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들여쓰기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 if가 있어요. 여러 번 비교를 할 수 있고 else문과 같이 사용이 가능한다. 가능하다죠. 네, 좀 수정을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if, else는 true인 경우 외에는 무조건 다 false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실행이 됐어요.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f, if는 조건을 여러 개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다뤘는데 이 조건이 true예요. 그러면 그냥 실행하고 끝납니다. 자, 근데 false예요. false면 또 다른 조건을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true일 때는 또 끝나지만 또 false예요. 그러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 if, else, if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코어라는 변수에 70이라는 숫자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수를 출력하세요.
아니죠. 스코어는 70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그럼 내려와요. 내려서 또 다른 조건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f else입니다. 요게 elif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다른 언어에서는 else if 이렇게 써요. 요거를 파이썬에서는 좀 줄여서 elif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elif 이걸 갖다 그냥 else if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또 다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스코어가 이번에는 80 이상이면 우를 출력해라. 자, 80 이상인가요? 아니죠. 70이니까. 그럼 또 다른 조건 else if 또 내려옵니다. 70 이상이면 미 출력해라. 70 이상이죠.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70 출력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조건을 한다 안 한다? 비교한다 안 한다? 조건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true가 나와서 조건식이 성립이 되면 true이면 실행문을 한 번 실행하고 나머지 것은 비교 연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스코어가 아까 70점이었나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이렇게 콜론 들여쓰기해서 프린트 뭐 하세요? 수를 출력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elif, elif 또 다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가 어떻게 80 이상이면 프린트 뭐해라? 우를 출력해라. 자, 활용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 미죠. 미 양 가겠죠. 자, 70점 했으니 80점 했으니까 70점.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 가는 꼭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이게 50점인데 50점 이상이면 이라 그러면 40점일 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죠. 나머지 것은 수면 가가 끝이니까 나머지 것은 다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LGIF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다? else 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50 미만 그죠? 뭐 49점부터 시작해서 빵점까지는 다 가겠죠. 자, 출력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여기 안 붙여졌네요. 콜론. 네, 이렇게 안 붙여주면 에러가 납니다. 자, 저도 실수했네요. 이게 LG니까 그 외 거니까 이렇게 비교 조차도 할 필요 없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해라. 그냥 코드 블록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미 70이니까 만약에 이게 30점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LG에 걸리겠죠. 가루.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쩐 쭉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교를 내려옵니다. 위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비교 내려오다가 어느 한 군데 딱 걸렸어요. 여기 걸리던 여기 걸리던 그럼 그 이하는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좀 들어와서 자,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언어에는 조건문이 if문하고 스위치문을 많이 씁니다. 자, 하지만 if문과 스위치문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8대2 비율, 7대3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if문이 훨씬 더 스위치문보다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스위치문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요. if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듯 합니다. 자, 그래서 if문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f문 알아볼 때 하나만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 값을 내보낼 때는 if문만 쓰시면 되겠고요. true인 경우하고 false인 경우 두 가지의 선택을 할 때는 if 그다음에 else 공문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중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if, else, if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if, else, if를 사용할 때 else문도 사용할 수가 있다. 꼭 else문이 끝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else문도 같이 짬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즈 F문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if else문을
LG 부분을 사용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동영상을 다 보고 한번 해보세요. 60점부터 내려와요. 60, 70, 80, 90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60 이상인 수 70, 80, 90 다 걸리겠죠. 그래서 그건 정상적으로 비교 연산이 안 돼요. 그런 순서 여러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맞춰 주셔야지 정확한 결과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